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에 따른 실망감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다시 13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대 급등하며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꾸준한 주가 상승으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현재 27조 4천억 원대로 불어나 현대모비스를 누르고 시총 순위 4위로 올라섰습니다. 호텔신라가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에 대규모 공개 입찰해서 향수 화장품 전 매장에 대한 운영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호텔신라가 따낸 면세사업권은 창의공항 1에서 3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향수 화장품 총 20여 개 매장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손해보험사 인수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답변 시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새해 들어 사실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닝 시즌 개막과 또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감 속에 관망 심리가 짙었지만 국내외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또 새해 들어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동결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린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로 발표가 되면서 전일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며 양시장 모두 양봉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반등을 꾀하나 싶었는데요. 현재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현재 지수 흐름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1965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장중에 1966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낙폭이 커지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1960선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56포인트 빠지면서 1953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째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4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284억 원의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6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그 등락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3.64포인트 오르면서 508선까지 뛰어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이 엇갈린 행보 속에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수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기관이 잠시 매도로 이탈을 했다가 또다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14억 원, 외국인 1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 34억 원의 물량을 출하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3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가보죠.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후 폭풍에 오늘 130만 원을 또다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0.92% 빠지면서 1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포스코를 뒤로하고 시총 3위까지 껑충 뚫려 올랐습니다. 이 출발부터 신고가 행진 이어나가더니 미국의 마이크론 소프트 회사가 이 상한가 직행한 데 이어서 그 미 글로벌 훈풍까지 불어닥쳤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호실적인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2% 이상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38,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러브콜이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입니다. 1% 이상 오르면서 7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가 빠지지만 오늘 우선주는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상승하면서 9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만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네요. 코스닥 시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센트리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 창고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매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주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함께 살펴보죠. 오늘 이 중에서는 강한 상승률 폭을 보이는 게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4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4% 이상 오르면서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은 1%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음과 시젠 모두 오늘 양봉을 짚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강보합 출발하긴 했습니다. 사흘째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매수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벤트를 앞둔 만큼 현재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한 모습,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원 10전 하락한 1067원 2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60원대 후반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테마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주가 바로 라이파이주입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LED 발광 다이오드가 발출하는 이 전자 빛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데이터로 주고받는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 업체가 드디어 상용화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빛과 전자를 필두로 대부분 급등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라이파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늘 급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치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치매 관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치매 관련주도 오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모나리자를 필두로 메디프롬, 메디포드스까지 무려 2%에서 높게는 10% 이상의 높은 급등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리실라 살펴보죠. 이 싱가포르의 창해 공항에 면세점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에 오늘 7% 이상 급등하면서 6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6년 동안 이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후드와 또 빌트인 가전기기를 개발하는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8% 이상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엔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틀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폭을 더 키웠는데요. 5% 이상 빠지면서 6%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8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건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M&A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한가 치며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루 만에 웃음에서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금을 갖춘 인수자가 없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M&A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6% 이상 급락하면서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0시 구간 시황 흐름과 함께 테마주와 급등 급락하는 종목군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매일 3% 수익 챙기기를 목표로 하는 차트 비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매일 3% 수익 챙기기 차트 비인주 시즌2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 반도체를 필두로 한 LED주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LED 조명 시장 확산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상선 수준량이 늘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 강세가 지속되면서 조선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응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곡물가 하락 추세에 따른 관련주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의 대응 방법과 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반도체를 필두로 한 LED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서울 반도체는 요 며칠 한 20% 가까이 상승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반도체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아요. 정책적인 측면도 끼어 들어갔고, 또 하나, 올해 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LED 관련주들 상승이 굉장히 좀 무서운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나는 못 샀는데 좀 사도 될까라는 판단이 들고, 또 가지고 계신데 계속 상담이 또 들어왔었죠? 이 상담 부분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팔까라는 고민 들고 또 가져갈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종목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해 드릴 텐데, 자, 먼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실적이 좋아질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올해보다는, 작년이죠. 작년보다 실적이 2014년에 월등히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LED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개인적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 전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작지가 않다는 거죠.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일본,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LED 조명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조금 많이 힘듭니다. 자금을, 최소한 국가 자금을 좀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는 상황이 재정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LED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 오래 쓸 수가 있으니까, 싸게.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마 가장 많은, 또 내년까지 시장 자체가 크게 열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 또 서울반도체 로맨스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최근에 많이 급등했지만 저는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얼마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같이 읊으셔야 됩니다. 10만원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10만원은 저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서울반도체 10만원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보셔야 되고, 제가 4만원 초반대 상담 많이 해드렸는데요. 가져가라고 홀딩으로 계속 사인 드렸죠. 네, 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회원입니다. 이따가 제가 3시 내에서 무료 방송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 어떤 포인트? 61선 라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1선 라인인데 서울반도체는 61선 라인 자체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까지 내려올 때 매수 가장 좋은 적기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로맨스 같은 경우는요. SM을 눌렀네요.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전고점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현 추세에서 크게 좀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추세를 좀 바탕으로 살펴본다면요. 충분하게 10,000원 아래 내려올 때 그 포인트가 가장 좋은 매수 적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요.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 한 5% 정도 내려올 때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 안전하게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지금도 매수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 안에 10만원까지 가능한 주가이다. 한 61선 41,000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심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주도 살펴볼까요? 수주 거래량 목표치를 늘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13년도에 거의 막 3분기, 4분기 때 수주가 막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 목표치를 다 초과 달성을 했죠. 그런데 어제 이제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주가 흐름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현대위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준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도 같이 또 올라주고 있네요. 현대위포를 제외하고서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요. 그 초인류 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현대, 조선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위포, 특히 현대위포 같은 경우가 특히나 초인류 기업들에 대한 그 포인트가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릴 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항상 이렇게 원달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상선 수주량이 많이 늘어나면요, 원달러 환율 강세가 조금 지속이 됩니다. 그 흐름이 있는데, 어제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주면서 환율이 좀 올라가주면서 기아차가 같이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형 수주선이 계속,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이어서 2분기까지 늘어납니다. 대형선 수주가 계속 늘면 또 하나 원화 강세가 또 보통적으로, 이게 전통적으로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따라서 또 한번 강세장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의 강세장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포인트 세 가지 그냥 거의 같은 흐름인데, 원화 강세가 그럼 지속이 되면은 신조선가 같이 또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업황 사이클이 거의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온 시기란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잡히면서 작년 거의 7, 8월부터 해서 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것은 커다란 흐름으로 볼 때 일봉으로 지금 한 2달 정도, 2달 반 정도 쉬었다고 해서 걱정일 게 아니라 오히려 잠깐의 이런 조정을 통해서는
큰 2, 3년의 추세를 봤을 때는 매수해야 되는 저기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자, 월봉 차트입니다. 항상 이런 주기가 있어요. 2007년도 포인트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 한 2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또 2년 정도 쉽니다. 이 포인트 다시 왔거든요. 다시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겁니다. 한 1, 2년 정도는 1년 이상은 앞으로 계속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랠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 지금의 2달 동안 조정 매우 좋은 시기예요. 적극적인 매수 제가 사인 드리고요. 종목 상관없습니다. 뭐 현대, 뭐 중공업, 현대 미포,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뽑아드리자면요. 제 개인적인 입장 말씀드리자면 현대 미포조선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조금 매수 사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큰 모멘텀으로 본다면 현재가 투자할 수 있는,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곡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지금 바로 곡물 차트 그러니까 열어놨어요. 상품 차트 열어놨는데요. 이게 지금 옥수수입니다. 자, 옥수수 추세인데요. 지금 2년치 주봉인데요. 좀 줄여볼게요. 자, 일단 2년치인데 곡물가가 많이 올랐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날짜를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때가 작년 9월이에요. 7월, 9월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계속 하향 안정세를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또 이제 빠질 가망성, 이게 지금 어제 건데 또 빠질 가망성이 있는 게 지금 또 어제 뉴스거리에 나와줬던 게 지금 옥수수나 이제 전반적인 곡물 출하량 자체가 작년에 굉장히 조금 예상치보다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재고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또 얘기들이 시장에 돌면서 조금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하락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업들 뭐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종목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 줍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로 살펴보자면 뭐 사료주가 되겠고요. 음식료 업종주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뽑아왔는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 좀 가장 좀 많이 좀 궁금하시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요. CJ제일제당입니다. 자, CJ제일제당 이 차트는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상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확실하게 조금 잡히는 느낌이 좀 드실지 모르겠어요. 자, 5포인트인데요. 아까 지금 이 곡물가 차트랑 조금 반대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고점일 때가 요 포인트, 곡물가가 아주 높았을 때가 요 포인트고요. 그리고 낮았을 때 좀 빠질 때가 이 포인트였고, 다시 지금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 지금 요 포인트예요. 아까 보시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언제죠? 7, 8월이잖아요. 7, 8월입니다. 아까 기억하세요?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자, 7, 8월 포인트 아까 보여드렸죠? 요 포인트예요. 그쵸? 네,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곡물가 자체는 빠지지만 7, 8월부터의 차트 흐름 자체는 원래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있거든요. 이거 치고 올라갈 거예요. 조만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일봉으로 돌아가서 볼 때 주가 흐름이 서서히 바닥권 라인을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상승을 시도할 때 어디까지 갈까요? 이 종목 지금 예전에 뭐 30만원대 위까지 아주 크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 정도까지 기대는 아니지만 못 가더라도 이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치고 올라가서 1차적으로 30만원, 2차적으로는 34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정상인 겁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거 작은 종목으로는 자, 농심 같은 경우도 최근 차트 흐름 무섭습니다. 지금 며칠째죠? 오늘까지 해서 10일째인가요? 9일째 빨간불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지고 있어요. 요런 포인트. 이유가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포인트죠. 네, 싸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수급적인 부분 기관들이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연기금도 장기 패턴 들어와주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요런 패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 작은 종목 사료주 보자면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관들이 지금 보시면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160만 주고요. 보시죠. 160만 주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한 물량이 한 달 동안 130만 주입니다. 차트는 가고 있나요? 뛰어 올랐나요? 안 갔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동훈 멘토와 함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팜스토리를요. 이유는 좋으니까. 실적이 올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주가 안 가고 있어요. 묶여있다고, 걸려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거죠. 아직 밴드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사료값이 떨어진다고요?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떨어진다는 이슈로 인해서 뭐가 갑니까? 할인이 또 날아갑니다. 이 종목 단타로 갖고 나왔다가, 3% 갖고 나왔다가, 참 저도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나서, 요날 손절가 나가가지고, 정리하고 나갔는데, 다음날부터 급등을 합니다. 아주 속이 아픈 종목인데 어쨌든 제가 그 포인트를 잡고 추천드렸던 건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수익이 좀 더 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곡물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시고 지금 치고 올라갔지만 그래도 관심 영역이 있다는 거, 요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용주 기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심과 또 할인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기기 김선윤의 차트 미인즈 시즌2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전부터 이 종목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인데 오늘장에서 한 14%까지 급등하기도 합니다. 좀 무서운 상승인데 목표량 3% 추가하는 거의 뭐 2승에 가까운 1승이라 볼 수 있어요. 네, 셀트리온은 이역이 가져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추천을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네. 얘기를 계속했고 저 회원분들한테는 4만원 아래 계속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정말 지금 좋게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더 갈 거란 판단인데요. 오늘 뭐 나온 뉴스거리 보자면요.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매각기대로 뭐 3사에서 여기 보시면 뭐 로슈와 아스트로제네카, 테바 이거 네, 저 일찌감치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사화 시켰다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또 알고 있는 뉴스거리들이 또 다시 몇 주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이 되네. 이거 제가 한 달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들이거든요. 이제 뉴스거리가 됐네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어제 상담해드렸네요. 어제 상담해드린 분, 기분 좋으시겠네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반등 나와서요. 저는 5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 단기적으로는 단기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정리해도 나쁘진 않은 구간이죠. 그렇죠? 정리해도 될 것 같고, 배당까지 같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종목 전 고점 얼마죠? 66,700원 이상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좀 더 홀딩하고 가져가는 판단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투자자분들 개인의 의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고점 66,70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셀트리온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이제 AS를 받아볼 텐데 두 엔터 종목이었습니다. SM과 YG 엔터테인먼트. SM은 약간 아쉬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로 사셨다면은 4%의 수익을 받고 있고 2차 목표가 55,000원의 매수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현재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SM이 갑자기 좀 밀리네요. 방송 네.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좀 밀려가지고 손절가 이탈했습니다.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3% 공략주는 원칙은 원칙입니다. 원칙을 제가 중요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유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탈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건데 장담하거나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패 1승 추가시키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YG엔터 제가 두 번이나 추천드렸습니다. 1차 추천드렸던 가격이 53,700원입니다. 기억하시죠? 53,700원에 추천드렸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3.9% 달성을 했으면 현재가 기준에서도 정리하셔도 꽤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YG엔터는 1차로 사신 분들은 목표가 달성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습니다. 55,000원 사인 드렸죠. 2차로 다시 추천드렸습니다. 그분들은 홀딩하셔서 가져가시고요.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싸이 이슈 다시 부각될 겁니다. 그게 다음 주부터 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말이라는데 미리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일단은 YG엔터에 대해서는 먼저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 나중에 사신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면서 가져가고요. 먼저 사신 분들 가져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SM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모멘텀이나 뭐 훼손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던 매수가 아래 3% 손절이 난다면은 손절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지만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1패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는 차트 미인주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형주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는 오전에는 제가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말씀드린다 했고요. 2시 반에 방송하는 거는 이제 중소형주나 중형주 대형주 섞어서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한항공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대한항공 많이 올라왔네요. 자, 대한항공 이슈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분기 실적 좋죠? 1분기 실적 좋다는 거. 왜냐면요, 여행을 많이 가니까요. 그 포인트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했는데요. 자, 최근에 조금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관들, 투신권, 연기금 매수도 굉장히 강해요. 그쵸?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한 물량, 거의 12월 말부터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집중되는 포인트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외인들까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 오늘 장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매수가는요, 이렇게 잡죠. 지금 31,550원, 31,600원인데요. 뭐 50원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수익성으로 봤을 때. 31,600원을 매수하겠습니다. 31,600원까지 매수할게요. 31,600원까지 매수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고서 대응하신다면요. 요 단계적인 박스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일 3%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대한항공 말씀해 주셨습니다. 31,600원까지 매수 관심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까지 차트미인주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또 같이 평가 받아보고 또 이율 멘토님만의 가치 주까지 또 추천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스 이율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어제 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소폭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들로 조선업체들 지난해보다 수주 목표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어떤지 가격 평가부터 듣고 싶은데요. 네, 가격 자체는 삼성중공업은 싸다고 볼 수 있죠. 상반기에 한 45,000원대까지 진출했다가 지금 37,000원까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털을 좀 보시면 시가총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조선주의 대표적인 주자고요. 전체적인 자산 총계를 보시면 17조 원입니다. 부채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적으로 봐서도 좀 싸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적 가치 면에서도 지금 또 주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수익성 8천억 원 이상 9천원 가까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수주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올해 역시 조선업황은 계속 작년에 이어서 수주가 좋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주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해양 플랜트라든가 일반선 시장의 영업력을 집중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플랜트 부분 역시 대표적인데요. 해양 플랜트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수주 목표를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다시 한번 반등을 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흐름상에서는 다소 좀 밀리는 흐름입니다. 어제 흐름에서 상승해서 다소 좀 눌림목을 주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36,000원 선 정도에서 바닥을 과거 지지선 라인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눌림목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급 면에서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과거에도 주가를 올릴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한번 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매수 관심가는 역시 한 38,000원 이하, 지금 37,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38,000원 이하선 정도라면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작년에 고점을 기록했던 45,000원 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매수 관심 가질 수 있는 가격 38,000원 이하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종목은 자동차 업종에서 골라와 봤습니다. 4분기 실적 우려감과 또 환율 여파로 그동안 하락했던 업종에서도 기아차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기아차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인지 현재 가격 53,600원 오늘장에서 한 0.8%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동차 업종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은 엔저 여파 때문에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1조 원이 넘는 그런 시가총액이고요. 그에 비해서 총 자본도 지금 21조 원 정도 돼요. 굉장히 자산 가치 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단기 순익면에서도 지금 보시면 3조 8천억 원 역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다만 이제 왜 못 올라가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 엔저 여파가 얼마나 작용할 것이냐가 이제 우려감으로 작용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는 그 우려감들, 그리고 환율 여파로 인해서 지금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실적은 좋습니다만 엔저 여파의 반응에 따라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엔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자동차 주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다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주가가 좀 싼 영역, 5만 원 초반선까지도 한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엔저 여파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53,700원인데요. 주가는 지금 5만 원 선 초반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54,000원 이하선 정도에서는 한번 그래도 단기 매수 정도는 해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일단 길적 반등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 부근 또 지지선 부근이었던 6만원 선 부근, 61선이 좀 위치해 있죠. 한 6만원 선 부근 정도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아차 매수 관심가는 54,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6만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다 싸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미래 가치가 더 유망한,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오늘의 가치주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이슈도 좀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CES, 2014 CES 가전쇼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좀 지나갔죠. 현지 시간 7일이니까요. 가전쇼가 벌어졌는데, 역시 OLED TV라든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TV 시장에 대한 관심, 특히나 올해 스포츠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LED 디스플레이 과거의 흐름에서 좀 보면은, 스포츠 이벤트들이 짝수에 보통 많았는데요. 짝수회에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점, 이런 점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JP모건에서도 매수 추천에 대한 의견이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의 어떤 신제품들 출시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도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향후의 전망을 본다라면 유망한 업종 대표적인 대형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CES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TV 시장에 대한 올해 뜨거운 어떤 반응들 또 공면 TV라든지 UHD TV, OLED TV 시장이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으로 LED 디스플레이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ED 디스플레이는 현재 신제품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어떤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적인 측면을 잠깐 본다라면 시가총액이 지금 9조 2천억 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총 자본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라면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작년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올해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순이익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TV 시장에 대한 부분 또 올해 스포츠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에서 대량으로 매수가 바닥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 관심가는 현재 26,000원인데요. 지금 추세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지난 작년 11월 이후부터 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격 매수 쪽보다는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매수 관심가는 25,000원 초반선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역시 이전 고점이죠. 작년에 한 3만 원 선 정도 역시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목표가는 3만 원, 매수 관심가는 2만 5천 원 초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이벤트 효과와 또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의 가치 주는 LG 디스플레이를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국 경제지표 부진 속에 2050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해 증시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044.60포인트 0.13%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의 부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없는 가운데 수급 악화 우려 그리고 지표 둔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050선 내외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져 나가는 게 높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2013년도 신규 대출 규모는 8조 9천억 위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2%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부실 대출률은 1.05%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은행권은 지방 정부채, 가인 생산, 그림자 금융 등 이제 7개의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금융들의 약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발표했을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2.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지표들의 둔화 속에서 증시의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1개 기업이 추가로 IPO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IPO 재개에 따른 계속적인 수급 악화 우려감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지금 이번 4차의 11개 기업이 승인이 나면서 26개 기업들이 지금 IPO를 통한 주식 공모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급 악화에 따른 증시의 부담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급 악화 우려 그리고 지표 둔화 등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발표했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급 악화와 또 경제지표 둔화로 상해 증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출발한 상해 증시 소식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죠. 오랜만에 이분을 뵙게 되는데요. 동부증권 압구정 로얄지점의 우재근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봐야겠죠.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재근 차장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을 제외하고는 이마트부터 현대제철까지 각각 1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국도화학이 1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하나금융지주와 또 LG디스플레이가 12% 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9%에 가까운 수익률, 현대중공업은 한 4%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5%, 현대제철은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한 1%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2%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시작하면서부터 좀 악재가 대외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환율 하락과 그리고 엔저 현상, 그러한 환율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악화로 인한 어닝 쇼크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내에서 몇 가지 선정된 종목들 내에서는 좀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약 2% 정도까지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화학과 LG 디스플레이가 약 10% 이상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국도화학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중국 법인의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현재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올해 대형 TV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현재 주가에 부각이 되고 있고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주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최근 그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약 7%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돌아설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주가 상승세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선업황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그 현재 해외에서부터 수주가 계속 발주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발주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의 그 실적 개선이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현재 국제적으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정제 마진의 경우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 현재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 개선과 인해서 그 SK이노베이션 정유주의 주가도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주 환율 문제로 인해서 현재 내수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 저희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이마트는 현재 그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또 국내 소비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으로 인해서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살펴봤는데 우재근 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도 나왔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한 2종목 정도 뽑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크게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기존 주도주였던 화학과 조선주 그대로 그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가고 있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지금 중소형주인 국도화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조선업종 대표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사실 지금 최근에 그 실적 문제로 인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주도주 입장은 그대로, 증시가, 다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은, 기존 주도주의 그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업종을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IT 업종 중에 LG 디스플레이도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에서 주도주로 현대중공업이 우뚝 설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고, 또한 중소형 화학주에서는 국도화학, 또 IT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지금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LG 이노텍도 LG 그룹사의 그 주요 부품 업체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 LED 부분은 사업 부분에서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LG 이노텍에 대한 주가가 지금 부진한데요. LED 부분은 이제 앞으로 TV 쪽보다는 조명 분야 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 LG 이노텍도 LED 쪽은 이제 앞으로 조명 쪽을 많이 이제 확대시킬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 확대와 함께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예정이어서 주가도 앞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궁금한데 한 1% 상승하고 있잖아요. 매수 저희는 한 23,000원에서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현재 가격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인가요? 예,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지금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주가는 밸류에이션 상당히 싼 영역이 아직도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지난번에 최초 매수할 때 말씀드렸지만 장기 보유로 장기 종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보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가격에서 관심 가질 수 있고 저희가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설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고 나오신 우재근 차장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아까 여쭤보셨던 그 LG 이노텍입니다. 아, 정말요? 예, LG 이노텍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우선 작년 4분기 영업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영업이익이 약 360억 원 규모로 지금 예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기대치는 그대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현재 그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그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그 우수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4분기 실적 나름 선방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2013년도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약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영업은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영업이익 증가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올해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원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400억 원 대비해서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는 2010년도에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그 LED 관련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그 과거가 있는데요. 그 이로 인해서 그 연간 약 2천억 원 정도의 감가상각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적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러한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그동안 주가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부진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그 주가 부진의 영향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떨쳐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가 부진의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TV 시장의 그 전반적인 그 부진으로 인해서 관련 부품인 LED 블루의 가격 단가 인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동사의 LED 사업부가 현재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해부터는 LED TV 쪽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LED 조명 쪽으로 이제 비중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어서 LED 조명 쪽으로서의 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수요의 빠른 증가로 인해서 동사의 그 실적 개선 부분은 향후 3년간 약 60%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LED 부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실적 개선과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LG 이노텍의 주가는 2014년도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약 0.96배 청산가치 이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LG 이노텍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그 가격 현재 그 84,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은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의 경우 이제 악재가 겹치거나 해서 주가가 이제 예상과 다르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손절가는 73,000원 부근에 손절하시는 거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다. 84,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3,000원, 비중은 10%입니다. 그렇다면 우재근 차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동부증권 압구정 로얄지점의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속에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1960선인데요. 끝까지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8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